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아이콘들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아이콘들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아이콘부터 조금씩 복잡한 형태의 아이콘을 만드는 과정을 한 몇 단계에 걸쳐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이제 화면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면, 자, 우리 왼쪽에는 지금 길다란 툴바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 이러한 팔레트들이 있는데, 자, 그래픽 작업은 화면을 넓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팔레트들만 열어서 놓고 작업을 하고, 필요 없는 팔레트들은 꺼서 화면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는 방법이 좋아요. 자, 그 중에서 제작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틀린데 이제 많이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팔레트들만 이렇게 열어 놓을 건데요. 자, 우선 저는 자, 스와치 팔레트와 자, 이렇게 기본 색상을 보여주는 스와치 팔레트. 자, 그 다음에 선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스트로크 팔레트.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나타내는 그라디언트 팔레트. 그 다음에 정렬 기능을 해주는 이 얼라인지 팔레트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조합을 나타내주는 이 패스파인더. 자, 요 정도 기능의 팔레트만 열어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팔레트들을 열고 닫을 때는 자, 우리 윈도우 메뉴에서 여기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을 열고자 할 때는 자, 여기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또는 뭐 스와치 라이브러리 이런 곳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더 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와치 라이브러리에 그 다음에 컬러 북스에 그 다음에 포컬톤 컬러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더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팔레트를 또 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색상 팔레트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세팅을 해놓고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한 4-5가지의 아이콘이 있는데 자,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왼쪽에 있는 이런 입체적인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 우리 일러스트는 크게 선이 있는 디자인과 자, 지금처럼 선과 면이 있는 디자인과 그 다음에 면만 존재하는 이러한 디자인 두 가지 형태로 가장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작업을 할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자, 선이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외곽선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조금은 거칠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선이 없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선이 없는 디자인은 이 속성에서 선을 해제를 한 거겠죠. 선이 없는 디자인은 부드러운 형태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체감을 표현할 때는 선이 없기 때문에 명암으로써 표현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러한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런 사각형부터 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죠. 자, 이때는 내가 지금 보면 선이 없는 디자인이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선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 하신 상태에서 해제를 해주시고 자, 면 부분은 내가 그냥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오브젝트 복사는 어떤 키를 누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 도중에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복사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Ctrl Alt와 Shift 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게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는 것보다는
자,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옆에다 복사를 해주고요. 자, 정확하게 움직일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미세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복사를 했으면, 자, 이번에는 직접 선택 툴로, 자, 복사한 오른쪽의 오브젝트의 오른쪽 편 전체를 이렇게 잡아서 이와 같이 기울여주게 되면 되겠죠? 자, 직접 선택 툴의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입체면을 제가 두 개를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러한 방식은요, 선이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이 없는 디자인의 입체감을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명암의 단계로서, 즉, 색상의 단계로서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래픽상으로 무언가를 그릴 때는요, 빛의 방향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스마트폰 아이콘 디자인 넘어가면 이 빛의 방향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러한 그래픽 환경에서는 주로 좌측 상단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거나 또는 상단에서 빛이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그러면 좌측 상단에서 빛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쪽 면이 좀 더 어둡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우리 컬러 피커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선택되어지고 있는 색이 이 컬러라면 현재 이 색상보다 오른쪽으로 컬러를 이동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색상이 좀 더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색상을 변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변화시킨 이 오브젝트를 다시 Alt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죠. 자, 왼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일러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은 이 앞에 있는 도형 뒤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밑으로 보내고 위로 올리는 기능이 어떤 단축키였죠? 자, 컨트롤 누르고서 엔터키 옆에 있는 왼쪽 대괄호가 뒤로 보내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을 눌러서 뒤로 보내주면 뒤로 보내주고요. 또는 무조건 맨 뒤로 보내는 기능도 괜찮겠죠?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로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맨 뒤로 가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면을 다시 한번 Alt키 눌러서 복사해서 자, 이와 같이 딱 뒷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뒷면의 색상을 가장 진한 색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맨 뒤로 보내주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입체적인 사각형을 완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선이 없는 디자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색상의 단계로서 입체감을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두고 계시고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하나의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을 했다면 자, 이러한 오브젝트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단축키 컨트롤 G 컨트롤 G키를 눌러서 그룹을 잡아놓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문구물로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 이런 첫 번째 모양의 아이콘을 제작을 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이는 아이콘은 왼쪽에 있는 방금 그렸던 아이콘과 흡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구도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도적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드로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상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미리 제가 바꿔볼게요. 컬러 피커에서 자, 색상을 바꿔주고 자, 이때 요 앞에서 그렸던 아이콘은 한쪽 면의 변만 이렇게 올려줬다면 지금 그릴 아이콘은 반대쪽 오브젝트의 변도 이렇게 올려주면 자, 이러한 식으로 입체면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앞쪽 면을 위로 그대로 복사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실 때는 항상 Shift 키를 같이 눌러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직접 선택 툴로 이제 위쪽 부분만 두 포인트를 같이 잡아서 또는 두 포인트를 같이 잡기가 힘들다면 요 한쪽 변만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그 다음에 움직여주게 되면 이렇게 자,
윗면을 만드는 모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으니까 가장 밝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더 밝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적인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완성품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냐면, 자, 완성한 오브젝트를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죠. 자, 전체를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뚜껑이니까 크기를 조금 키울 거예요. 자, 이런 크기를 키울 때는 항상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 작아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 키워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으로 덮게 될 건데, 자, 높이가 뚜껑 부분이 조금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높이를 이런 식으로 낮춰주게 되면 비율이 흐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높이를 낮춰줄 때는 우리가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내가 움직여주고 싶은 부위만 이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영역 안쪽에 있는 포인터와 선만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높이를 이렇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높이를 같은 비율상으로 줄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완성된 상자 위에 올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상자의 뚜껑 모양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서 위에 뚜껑을 만들었기 때문에 색상이 지금 동일하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의 색상을 다시 한번 한 톤 조금씩 밝은 색으로, 자, 이와 같이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상자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사각형 툴과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모양을 완성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자,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표현 같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런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십자가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왼쪽에서 그린 거와 다르게 면과 선이 같이 있는 디자인이죠? 자, 면과 선이 같이 있는 디자인으로 어떠한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는요, 이 선의 색상을 항상 검은색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면색의 가장 진한 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고요. 자, 사각형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사각형에 보면 우리 선이 있는 디자인이라면 우리가 이 선의 두께감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선의 두께감은 바로 이 스트로크 메뉴에서 우리가 웨이트 값을 조절해서 선의 두께감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적당한 두께의 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십자 모양은 가로로 이런 사각형이 하나 더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새로 그리는 것보다, 자, 우리의 툴바에 보시면, 자, 이렇게 로테이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테이트 툴은 회전을 시키는 기능인데, 자, 우리가 선택 툴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쵸? 하지만 내가 어떠한 각도로 몇 도를 돌리겠느냐, 이런 거는 정확히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내가 회전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십자 모양을 만들려면 90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퓨리브라고 체크하는 박스가 나오는데, 자, 이런 박스가 나올 때는, 자,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쵸? 자, 미리 보기로 90도로 돌리겠다. 자, 그 다음에, 자, OK 메뉴를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져 있던 원본이 지금처럼 90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누르게 되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90도로 카피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자, 지금처럼 십자가 모양의 오브젝트를 완성을 했는데, 자, 완성품과 비교를 해보면 완성품은 십자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돌린 거는 두 개의 오브젝트의 조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하나의 오브젝트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합쳐줄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우리 패스파인더라는 이 팔레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이 패스파인더는 겹쳐진 오브젝트를 합쳐주거나 나눠주는 기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이 첫 번째 아이콘, 자, 이거는 우리가 겹쳐진 오브젝트를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잡아서 합치기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합쳐졌을 때 외곽선은 합쳐지지만 내부에 있는 패스는 남아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 expand라는 버튼을 한번 꼭 반드시 눌러주셔야지 내부에 있는 이런 패스까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합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요. 자, 완성품의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스마트폰 어플 같은 그런 아이템 디자인을 보면 대부분의 아이템이 다 라운드가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라운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런 각져 있는 오브젝트를 라운드지게 처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미리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 각져 있는 십자가를 라운드지게 만들 때는요, 우리 필터 메뉴에 스타일라이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라이즈 메뉴에서 라운드 코너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 코너가 각져 있는 코너를 부드럽게 라운드지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라운드 코너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레디우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곡선 값이 더 완만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한 15도 정도 입력을 하고 OK를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지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필터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이용해서 라운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일러스트 버전 말고 이 상위 버전, 이 일러스트레이터 4나 일러스트레이터 5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 메뉴가 없어요. 필터 메뉴가 없고요. 바로 이펙트 메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버전으로 사용하실 때는요. 자, 제가 참고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이펙트 메뉴에도 스타일라이즈 기능이 있고요. 이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 똑같이 있죠. 자, 이 라운드 코너 기능을 이용해서 또 한번 이 코너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엔 조금 값을 낮춰서 OK를 딱 눌러주게 되면 이러한 라운드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CS3 버전까지는 라운드 코너가 필터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CS3 이상 버전에서는 이펙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펙트에 들어가 있는 방법, 자, 제가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필터에 있는 라운드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입력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린 건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필터의 라운드 코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펙트의 라운드 코너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선택도를 선택을 해보면 필터에 있는 거는 바로 완성 패스대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펙트의 라운드 코너는 자, 패스는 직선 형태로 각진 형태로 있지만 보여지는 방식만 이와 같이 이렇게 라운드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효과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항상 분해를 해서 이 효과를 왼쪽에 있는 방식대로 다시 깨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럴 때는 자, 오브젝트 메뉴에 자, Expand Appearance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Expand Appearance라는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들어가져 있는 효과를 분해의 상태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자, 제가 클릭을 딱 하면 그렇죠. 각져있던 패스가 다시 원래 외곽 모양의 패스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효과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또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효과를 깨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고 계세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원기둥은 최초 그림을 그릴 때 자, 원형 도구 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죠? 자, 그래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원을 Alt 키를 눌러서 그대로 위로 하나 복사를 해주죠.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개를 포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해둬야 돼요. 자, 이 미리 하나 복사를 해줘야지 나중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3개의 타원을 만드는데 그 2개의 타원은 이렇게 똑같이 겹쳐져 있는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기능이죠.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기능으로 다시 한번 합쳐주게 돼요. 그리고 꼭 익스펜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이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기능과 익스펜드를 까먹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S3 버전 이상에서는 바로 합쳐주면 그냥 작업이 끝나요. 이 익스펜드 기능은 없고요. 자, CS3에서만 이 익스펜드 기능이 있어서 반드시 합쳐준 다음에는 이 익스펜드 버튼을 눌러서 내부에 있는 패스까지 없어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2개의 원을 포개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인터 추가 툴과 삭제 툴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제가 포인터 삭제 툴을 이용해서 자, 골져 있는 안쪽에 이 포인터를 삭제를 하면 자, 지금처럼 인접해 있는 2개의 포인터가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원기둥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리 복사해뒀던 이 타원을 그대로 위에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해주면 자, 이렇게 뚜껑 모양의 원기둥의 뚜껑 모양을 완성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완성품처럼 우리 아까 사각형의 뚜껑을 단 것처럼 이런 뚜껑 모양을 또 달아볼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얘를 좀 높이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냥 요렇게 높이게 돼버리면 또 내가 최초 만들었던 비율이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부분만 정확하게 잡아서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잡아서 내려야 되는 부분은 이쪽 포인터와 이쪽 포인터와 이쪽 포인터 이 3개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 3개를 잡으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자꾸 여기에 있는 포인트도 잡혀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쪽 부분도 선택이 돼서 자,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이렇게 원하는 포인터를 3개를 잡아서 선택을 해주신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직접 선택 툴 밑에 올가미 툴이 있어요. 직접 선택 툴을 올가미, 라쏘 툴이라고 그러죠? 이 라쏘 툴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높이를 그대로 높여주시면 자, 이렇게 같은 비율로 높이를 높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완성시킨 도형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반대로 뚜껑을 만들 거니까 다시 반대로 높이를 낮춰주면 되겠죠. 직접 선택 툴로 밑에만 잡아서 그대로 올려주고 자, 뚜껑이니까 사이즈를 조금 키워줘야겠죠? 이때도 Shift 키를 눌러서 그대로 키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원기둥 형태의 상자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든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색상이 겹치죠. 이래서 밑에 있는 색상의 색상을 조금 더 진한 색 또는 밝은 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입체적인 원기둥을 만드는 방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기본적인 도형을 선택을 제작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사각형 툴과 직접 선택 툴 그렇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기능의 합치기 기능과 그 다음에 필터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
그 다음에 포인터 추가 툴과 패스파인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원기둥까지 가장 기본적인 4개의 아이콘을 완성해봤습니다.